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예를 찾고요.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도입하기 전에 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을 좀 짚어보면,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무엇을 배웠냐면은 자기장 내에서,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배운 건 아니지만,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면 어떠한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이 전류의 모양이 고리 모양이면 회전이 나타납니다. 회전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 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검은색으로 칠한 검은색인 부분이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거죠. 그죠?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고, 초록색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를 때는 회전 운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터의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패러데이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제 이러한 그 순서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생각이에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이고, 이것은 이제 발전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안 배우는 건데, 대전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하를 띤 입자가 되겠죠. 전하를 띤 입자가 입자는 자기장 내에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양성자라는 것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이러한 대전 입자가 이러한 자기장 내에서 그 선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운동을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합니다. 뭐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배우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패러데이입니다.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봅시다. 1820년대 초에 전류가 자기장을 만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웨르스테드에 의한 것이죠. 자, 그런데 패러데이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현상과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일 근처에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죠. 정지해 있다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림과 같이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한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선속이라는 말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기선속이라는 것은 마그네틱 플럭스입니다. 닫힌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을 뜻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러한 그 공간상에 임의의 면이 있다고 합시다.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요렇게, 그죠? 이게 이제 자기장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 자기 손속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손속은 자기장 벡터에다가 면의 면적을 곱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 그 면의 각도와 직각일 때는 뭐 그냥 BA가 되겠지만 이게 직각이 아닌 경우가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BA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 임의의 면을 통과하는 공간상의 자기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와 회로의 넓이를 곱한 것을 우리는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뭐 물리학원에서는 당연히 뭐 구하라고 하더라도 오직 이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만 자기장과 면이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거고 뭐 이를 다루는 것은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즉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면 원인입니다. 이때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전지를 직접 물리게 되면 이건 이제 유도가 아니라 전류를 흘리게 되는 거고 코일에 직접적인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주변에 이제 공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뭐 유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는 자, 자기선속의 방향과 자기선속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아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솔레노이드의 양끝 단자에 발광 다이오드 두 개의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각각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레노이드니까 이렇게 이제 코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코일을 그립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코일과 지금 발광 다이오드가 서로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병렬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발광 다이오드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또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나오니까 LED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극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에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네오디뮴 자석의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아래쪽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움직이는 방향과 발광 다이오드 작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실험을 해보면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봅시다.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다른 LED가 켜집니다. 이건 이제 실험 결과예요. 탐구 설계에서 예상과 결과가 일치하는가?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상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바로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석을 솔레노이드에 접근시킬 때 자석의 속력이 빠를수록 발광 다이오드가 더 밝게 켜집니다. 자, 이것은 솔레노이드에 빠르게 접근시킬수록 자,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이와 연결된 LED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더 밝은 빛을 내게 되겠습니다. 또 코일에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집니다. 코일에 가문수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126쪽에서 자기손속에 대해서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코일을 이제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문수가 4번인 경우에는 통과하는 면이 4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많이 또는 더 촘촘히 감게 되면은 자기장을 통과하는 이 고리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자기선속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선속의 양이 더 많으니까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기선속의 변화량도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도 더 커지게 됩니다. 자석을 솔레노이드에서 멀리 할 때에도 전류가 유도됩니다. 자, 접근시킬 때에도 불이 들어오고 멀리 할 때도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불이 들어오는 LED의 종류가 다르죠. 극성을 달리는데 그렇게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 이유는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접근시킬 때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128쪽 봅시다. 자, 패러데이는 실험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코일에 가문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클수록,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클수록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많이 감겼을 때 더 많은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기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코일이 M을 감겼을 때 델타 T 동안 자기 손속의 변화가 델타 파이이면 유도 기전력 V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속의 변화량, 자기 손속이 변화를 하긴 하는데 얼마의 시간 동안 변하느냐. 자, 변화의 양도 많은데 만약에 매우 느리게 변했다면 시간이 크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 양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전체 변화는 더 커지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기전력의 세기도 더 크게 되겠습니다. 기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도체 내부에 전이차를 만들고 그 사이의 전기장에 의해 전하를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코일에다가 우리가 자석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코일의 내부에 전이차가 형성이 되고 이 전이차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요. 단위는 전압과 같은 볼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니까 전력의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전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패러데이는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현상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또 실험으로 찾아낸 패러데이 법칙을 살펴보면은 유도 기전력과 자기 손속의 변화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너스 부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까닭을 렌츠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읽어봅시다.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자,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 손속의 변화를 별표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와 같이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게 되면, 자, N극을 가까이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촘촘한 녀석이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기 손속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렌츠 법칙을 생각해 보면 자기 손속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 고리에 의한 자기장은 위쪽으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가했던 자기 손속이 감소할 거잖아요. 봅시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 오름손 법칙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자기장이 위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위쪽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증가했던 자기 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그림 나와 같이 자기 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와 반대입니다. 그림 다와 같이 이번에는 N극을 멀리합니다. N극을 멀리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렌츠 법칙에 따르면 감소하는 것을 방해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감소를 방해해야 되니까 자기장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오른손 법칙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을 향하지요? 따라서 라와 같이 자기 손속의 감소를 방해하는 자기 손속을 증가할 수 있도록 증가시키는 것이 감소를 방해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렌츠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이 렌츠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도 전류의 및 유도 기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렌츠 법칙을 뭐 별도로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 전자기 유도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항상 자기 손속을 고려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은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N극이 지금 가까이 오잖아요. N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면 이것을 방해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위쪽이 N, 아래쪽이 S가 되면 이 내려오는 N극을 밀어내는 청력과 같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을 방해해야지 해서 위쪽을 바로 N극이라 두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N극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지 마 라고 하려면 위쪽이 S극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위쪽이 S극으로 형성되면 되겠습니다. 즉 아래쪽이 N극이니까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으면 이것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확인하기 4번입니다. 봅시다. 전류의 세기와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셉니다. 세다, 크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옴의 법칙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에요. 회로에서의 저항이 일정해야지만 이런 게 이제 말이 되겠죠.
또 이러한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일정할 때 코일의 가문수가 많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시간의 변화율이 클수록 더 큰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렌츠 법칙이죠.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운 것은 바로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렌츠 법칙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두 개 내용을 반드시 복습해야 돼요.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기 손속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더 변화율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은 크다라는 거고, 렌츠의 법칙은 이러한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렌츠 법칙이 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 관련 문항을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마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